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68쪽 가겠습니다.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저당. 네,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슨 문제요?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그냥 패스해도 좋아요. 자, 공동저당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몇 개일 때? 자, 예를 들어서 갑의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뭐가 붙으면, 저당권이 이렇게 붙으면 등기부에 저당권이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한 개죠? 부동산 몇 개? 한 개죠? 그럼 저당권도 몇 개다? 한 개다? 두 개다? 뭐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뭐. 두 개인 줄 알았어요. 하나. 이게 이제 보통 저당권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단독 저당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채권액이,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만약에 적다. 한 2억이다. 그러면 이 담보 가치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2억 이상. 2억 이상이 돼야지 이렇게 빌려주겠지. 근데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채권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이 저당권 여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여기 토지하고 뭐가 있으면? 건물 있으면 토지도 등기부가 있고 건물도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설정하고 토지에도 뭐가 설정되면, 네?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채권액은 얼마고?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 10억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네? 부동산이 2개가 들어왔죠? 그럼 저당권이 몇 개예요? 하나다, 2개다? 개수 세봐, 여기 하나.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저당권이 몇 개다? 2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동일 채권 담보하고에서 복수 부동산이 들어왔을 때 복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무슨 저당이다? 공동저당이다. 그럼 공동할 때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공동할 때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렇지. 그런 것도 기억하는 거야.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 있죠? 네?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함께. 그거 말고 싶어 가서 그때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그죠? 토지에도 뭐가 있었고, 보란 얘기예요. 토지에도 뭐가 있었고, 건물에도 저당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수가 몇 개예요? 저당권 2개 아니에요? 같죠? 그럼 뭐가 인정돼요? 법지 있죠? 예? 근데 건물이 만약에 뭐가 돼요?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건물이 뭐가 되면, 아니 건물이 철거가 되면, 이 건물 전은 없잖아. 이게 균형이 깨졌으니까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철거가 아니고 만약에 건물이 합동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외우지 마시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합동되면 기존 건물 그대로 있지. 네. 그럼 법지 있는 거야. 네. 그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등기부가 매실됐어. 네. 건물 그대로 있죠? 네. 그럼 법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외워서 다 맞히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해해 놓는 게 뭐하다? 좋다, 그런 얘기. 근데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처음부터 책을 공부해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면 그 이상한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뜨문뜨문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봐도 관계없어. 다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슬슬 날씨 더워지니까 마음도 더워지고 슬슬 막 스팀이 막 나기 시작하죠. 왜? 문제 푸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점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막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실망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저기 감옥에 있는 이지영이나 여러분이나 제가 저희가 나 아니 왜 나와서 있는 게 낫잖아 이게. 그만큼 많을수록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안 져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편한 거야. 공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 행복을 만끽하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은 엄청 힘들어하다가 또 이제 시간 지나서 합격하고 세월 지나가지고 3년 뒤에 뒤돌아보면서 아 그때 그래도 행복했지. 맨날 과거형 행복이죠. 예? 공부할 때 즐겁게 생각하란 말이야. 붙으면 좋고 안 되면 뭐하다. 그럼 안 되면 또 한 번 더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데 올해 꼭 하고 싶으면 아침에 목차 보고 나왔어 안 나왔어? 오늘 아침에 학개론하고 민법 1차 학개론 민법 목차라도 보고 나왔으면 오늘 학개론 공부한 거예요. 목차 공부로 해서 합격을 해보자. 루틴.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뭐하다? 아름답고 굉장히 뭐한 거예요? 그게 내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들 있으면은 여러 엄마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 아이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맨날 똑같이 루틴 하는데 그럼 존경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란 말이야. 같은 행위를 계속 뭐 한다? 반복하면서 공부도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공부는 뭐다? 습관이야 습관. 그냥 그 사람 취미라고 취미. 그러니까 목차 가지고 합격한다. 목차 보면서 공부하다가 알고 있는 내용 갖다 붙이면 되잖아. 자 유치권 나왔어요. 뭐 기억나요? 유치권. 유치권 공식. 점유. 채권. 유치권.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두 가지 있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거 그거 딱 가지고 정립해놓고 그 다음부터 유치권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 가서 하고 아니면 그거라도 알고서 시험장 가서 그거라도 마치자. 그러고 난 유치권 정리한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가졌고 이제 목차 읽다가 유치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점유하다가 채권 유치권이 인정되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뭐 반복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것을. 법정사가 나오면 아까 뭐예요? 공동으로 뭐예요? 함께 나대지 마라. 환장하겠네. 미쳐버리겠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의식적 과정이 무슨 세계로? 무의식 세계로 16개만 이해가 됐으면 내가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 암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 하나에 1시간씩 풀어야 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공동 나오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그죠? 그럼 또 연결합시다. 토지 건물 같았다. 법지 있었죠? 근데 토지만 저당권이 있고 건물 철거됐죠? 그럼 법지가 없는 거지? 그럼 건물이 신축됐죠? 법지 없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뭐 설정하면? 토지 건물이 다른 거나 똑같은 거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지? 일괄 경매 문제로 들어가잖아.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저당권 설정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죠? 아무것도 없는 신축된 거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신축된 거니까. 예? 경매 당시 뭐 하면? 같다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토지만 입장하지 건물은 입장 못한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뭐만 할 수 있다? 토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법지 이야기도 있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도. 그러니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느낌이 들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9월달에 편할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다 내 거다 생각하면 이해 못해요. 공부는 페이지로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공부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공동저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갑의 채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채권이 만약에 기억이라 할게요. 얼마다? 기억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채무자가 있죠. 무슨 자? 채무자가 X 부동산하고 채무자을께서 Y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쪽 부동산에 이 부동산 등기부에 갑이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 갖고 있고 여기도 뭐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 저당권 갖고 있죠?
그럼 저당권이 두 개니까 이게 무슨 저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저당권 몇 개? 두 개. 그게 뭐다? 공동저당. 부동산이 세 개면 저당권 세 개.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러면 이 부동산에 또 이거 밑에 혹시 들어오는 사람 있어 없어? 이 들어오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이걸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그래요. 무슨 저당권자? 그러면 이쪽 부동산 보고 들어와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저당권 있겠죠?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이 자신의 돈을 회수를 하고 싶어. 응? 그럼 회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X하고 Y를 같이 경매에 집어넣는다. X, Y를 같이 경매에 집어넣는다. 예? 그걸 이제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거야. 같이 뭐 한다? 같이 뭐 집어넣는다? 경매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무슨 배당? 그래서 같이 경매에서 동시로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 마음대로 뽑아가면 안 되지. 밑에 누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순위도 있으니까 후순위 보호하기 위해서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 금액을? 네? 기업 금액을 안분하는 거죠? 안분은 삼각형입니다. 안분은 뭐라고요? 보여드릴게. X 경락대금 플러스 Y 경락대금분의 X 경락대금. 잘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안분은 뭐다? 이게 세 개면 어떻게? 세 개면 Z까지 있으면 기억 곱하기 X 플러스 Y Z분의 X 하면 되지. 만약에 이 금액이 니은이라고 할게요. 얼마? 그 다음에 이쪽 부동산은 어떻게 안분하면 되는 거야? 기억 곱하기 똑같아요. X 부동산 더하기 Y 부동산 분의 뭐요? Y 부동산 디귿이라 합시다. 뭘 합시다?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기억 금액이죠? 이걸 뭐 한다? 안분. 같이 경매에 집어넣고 부동산 비율에 따라서 가져간다. 이걸 뭐라 한다? 부담의 안분. 그래서 265페이지에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동시배당, 부담 안분, 공동저당의 목적인 각 부동산을 전체를 동시에 뭐하면? 함께 경매하면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 분담을 정하면 되겠죠. 이걸 이제 책에서는 안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 뭐 한다? 안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 이 채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 뺀 나머지 금액은 누가? 후순위. Y 부동산 경매 대금에서 이 뺀 금액 나머지는 누가? 후순위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맞으세요? 자, 그런데 채권자 갑이 보니까 두 개를 굳이 수고스럽게 경매하려면 복잡하잖아. 보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다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굳이 두 개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 그럼 하나만 집어넣어도 관계없죠. 자, 그러면 하나만 경매에 집어넣어서 몽땅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채권액을 어디로 들어가서 이 부동산 들어가서 한꺼번에 몽땅 받아갈 수도 있죠.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두 개 할 필요 없잖아. 그럼 다 받는 건 좋은데 다 몽땅 받고 나가야 되면 이때 누가 신경질나? 후순위가 열받잖아. 아니, 안분해서 뺀 나머지 받는 것하고 몽땅 받아가고 남는 건 다르잖아요. 그럼 불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만 있는 사람도 이렇게 돼요. 불만 있으면 어떻게 다독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후순위는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이쪽 부동산에서 안분 받을 금액이 있었지. 이쪽 가서 이렇게 대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럼 불만 없잖아.
그럼 거꾸로 얘가 일로 오다 갑자기 이쪽으로 확 파고 나갔어. 그럼 이때 누가? 여기 후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이쪽 부동산에서 받을 안분배 금액 값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 밑에 니은이야. 니은 제목은 무슨 배당? 그러니까 동시배당은 이렇게 손을 같이 집어넣는 거죠. 함께. 그럼 함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분이지. 한쪽 받아가게 되면 20배당이 되면 후는 타고서 대위. 타고서 대위. 그림이 예쁘죠? 같은 채무자 부동산일 때 같이 경매 집어는 뭐 한다? 비율 따라 안분. 만약에 한쪽 치고 나가면 후는 선순위 타고서 대위. 타고 대위. 그래서 그 기억, 니은 그냥 읽어두시면 돼. 자, 이건 이제 조문은 얘기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게 되면 채무자하고 물상 보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조문에 충실하고 이거보다는 저 공동저당을 기억하는 게 좋아. 무슨 저당? 법지하고 일괄 경매를 한타에 날릴 수 있는 게 저희 공동저당이야. 토지죠, 건물죠, 저당권 두 개인데 같았다. 법지 있었죠. 근데 건물이 뭐가 되면? 그럼 토지만 저당권 있는 거지. 빈 토지죠. 그러니까 법지가 없는 거야. 균형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 다시 건물을 신축했잖아. 법지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신 경매 당시 뭐 하면? 동일 소유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어디는 입장해도 토지는 입장해도 건물 입장할 수 없다. 하기 싫으면 토지만 하겠다.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법지 없겠죠. 그럼 공동저당에서는 사실 저 판례가 훨씬 중요해. 이거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오면 실제 시험에서는 패스하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야. 이거 계산하다가 시간 10분 다 가버려. 어쩌다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실망하지 말고 뭐 하세요? 패스. 패스하면 마음이 편하죠. 아니 마음 편하게 시험 보셔야 되지. 화내면서 열받으면서 시험 보면 본인한테 건강에 안 좋아. 자, 그다음 밑에 이제 근저당 들어갑니다. 무슨 저당이요? 근저당. 네, 근저당. 자, 여러분들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을 때, 자, 본사가 있고 도매상이 있어요. 본사에서 물건 들어올 때마다 도매상에서 현금으로 딱딱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죠. 2억 원어치 물건 들어왔는데 바로 2억 현찰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거래를 하게 되면 신용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외상 거래가 시작되죠. 외상으로 물건 줄 수 있잖아요. 대신 담보를 요구합니다. 너 작년도 대비 거래 실적이 좋으니까 작년도는 5억인데 올해는 내가 10억까지 외상 줄 수 있다. 얼마까지? 10억. 대신 10억 이상의 담보를 내놔라. 좋다. 그래서 지금 채무 뭐다? 최고액을 결정하는 거야. 무슨 액이요? 그럼 최고액을 결정해놓고 그럼 얼마를 시작해서 지금 10억. 그래서 밑에다 붙이는 게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은 거예요. 뭐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여기다는 뭐라고 적는다? 근저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근이 뭐냐면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그러면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채무 최고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처음에는 제로죠. 제로가 되겠지. 제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로. 자, 그래서 물건 들어왔어요. 1억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다? 그럼 중간중간에 대금 결제한다, 안 한다?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뭐요? 계속 올라갑니다. 2억. 올라가다가 뭐요? 올라가다가 3억. 그러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요? 한꺼번에 훅 다 갚아버려. 보통 안 갚는데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0원이 됐죠.
영원했다는 것은 채무가 제로라는 얘기죠. 채무가 뭐 한 거예요? 없어요. 소멸했죠? 네. 그 밑에 있는 이 저당권은 네. 소멸하는 거예요?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이거 소멸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네. 주가 죽었는데 뭐가 안 죽어? 돈이 안 주고. 저당권이 안 죽어. 그리고 다시 또 거래가 시작되죠. 네. 다시 뭐다? 2억 주고. 이렇게 거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올라가서 안 됐다 5억. 그러면 어디를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가? 여기 이 10억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네. 근데 가끔 천장을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겠지. 아니, 보통은 안 넘어가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됐을 때 결산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 네. 그래서 결산을 딱 해다 보니까 7억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얼마 나왔다? 7억. 그러면 채무가 7억으로 이제 결산계 확정했을 때 그때 이제 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 저당에서 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채무 확정이 됐어요. 얼마로 확정됐다? 7억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변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저당 아니야. 이제 무슨 저당이야? 저당으로 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저 7억을 돈을 다 갚았어. 네. 돈을 다 갚았단 말이야. 영원이야. 네. 그럼 채무가 소멸했죠? 네. 그러면 모두 소멸할 것이다. 정도 소멸해요. 자, 저당권 소멸하겠죠? 네.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입니다. 자동 소멸이죠? 네. 그러면 이때 주가 죽으면 종 따라 죽었죠? 이걸 부종성이라 해요. 부종성을 뭐 한다? 적용한다. 그럼 여기 뭐 되기 전까지는?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채무가 뭐가 돼도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쪽은 부종성 완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정성 완화. 그러니까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부종성이 뭐가 돼 있고 완화돼 있고 확정되면 부종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근저당. 근저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채무 최고액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채무 최고액은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닙니다. 네. 요거는 이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그 10억 범위 내에서 했으면 얼마 받으면 되는 거고 7억이죠. 아이고 근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물건을 준 거예요. 네.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이 10억 초과해 가지고 알파가 나왔어. 1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 1억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채무자는 이거 다 갚아야 돼요. 10억까지만 갚는 거예요. 다 봐야 되네요. 채무자는 자기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고 네. 이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치야. 네. 그러니까 최고액이 얼마가 나왔을 때 11억이 나왔을 때 경매했을 때 이 사람은 10억까지만 먼저 가져가는 거지 네. 11억은 못 가져가. 네. 그래서 거기에 채무 한도액을 잘 기억하세요. 무슨 한도액? 최고의 채무 한도액은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네. 채무자가 거기까지만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10억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채무자는 다 갚을 의무가 있는 거고 10억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저당권자는 10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지금 했어요.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왔죠? 네. 그럼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알파까지. 그러니까 최고액은 뭐가 아니고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 아니고 에? 네. 다 갚을 의무가 있는 거고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채권자는 네. 최고의 10억까지만 배당받는 거지 네. 알파는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저당 한 문제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의를 보세요. 항상 의가 이해가 돼야지 그 아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의, 뜻.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그죠? 네. 채무 확정을 장래 불이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주된 채무의 소멸, 주된 채무의 이전은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주가 이전했는데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같이 따라가지도 않고, 주가 소멸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부종성 완화. 약정, 담보물건, 근저당은 근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근이 떨어지지. 뿌리가 있다가 나중에 뿌리가 딱 안 보여. 꽃이 피는 거야. 언제? 채무가 확정될 때. 아시겠어요? 채무 최고액은 채무자는 최고 플러스 알파까지 몽땅 갚을 의무가 있는 거지.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에요. 대신 채권자는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배당받지 알파까지는 받을 수가 없다. 자, 그게 있고요. 최고액 범위에 원본 들어가죠? 이자 들어가죠? 네. 위약금 들어가죠? 아이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지연 배상은 1년분에 하지 않고요. 채권 최고액에 모두 담보가 됩니다. 또 실행비용은 최고액에서 제외시킵니다. 실행비용은 최고액에서 뭐가 된다? 제외가 됩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기억리에는 요거였었지. 저당권, 변제하면 근저당, 변제하면 저당권 자동 소멸하죠. 네. 근데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이 되겠지. 실행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 범위는 요거죠.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 지연배상 이자 1년분에 한했었죠. 실행비용도 들어가 있었지. 근데 근저당에서는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요렇게. 앞에서 우리가 저당권 했었잖아요. 네? 아는 건 제대로 알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대충 해가지고 계속 시험장 가가지고 3개는 걸러내고 2개 헤매다가 맨날 죽잖아. 저당권 효력, 피담보 채권 범위 기억나세요? 네. 요렇게 5개.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는 뭐다?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지연이자 1년분. 왜 지연이자가 붙을까요? 지연이자가 왜 붙어요? 채무 변제와 네. 등기 말소가 동시인 관계가 아니지. 네. 만약에 등기 지어야지 저당권이 소멸하면 채무자는 항변할 수 있지. 네. 네가 등기 지어줄 때까지다 돈 안 받을 권리가 생기지. 네. 너변 동시이행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네. 네가 지어줄 때까지 안 갚아도 나는 지연이자가 안 붙잖아. 네. 동생 관계면. 근데 무슨 관계가 아니면 동시가 아니면 등기 말소는 나중 의무고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 선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으니까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지니까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한없이 가져가면 안 돼. 왜? 뒤에 후순위 권리자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순위자를 위해서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 찍고 실행비용 들어가 있죠. 네. 실행비용 왜 들어가 있어요? 안 하니까 내가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 혹시 등기 가지고 따지면 이 3가지는 등기 사항이야. 등기된 원본, 등기된 이자, 등기된 위약금. 그래야지 뒤에 있는 후순위가 인정하지. 그죠? 근데 이 2가지는 무슨 사항 아니야?
등기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리고 두 가지는 또 근저당에서 XX. 네.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와 근저당을 한꺼번에 기억하는 건 요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채권의 확정에서는 네, 기억하시면 좋겠다. 기억.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 떨어지면서 저당권으로 바뀌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부종성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기본계약을 뭐 했을 때, 해지한 때, 채무자 파산 선고 받을 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 자, 고 있는 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은 경락대금 완납 시, 그게 포인트. 생각해 보세요. 후순위가 경매했는데 선순위가 거기에 영향받아서는 안 되죠. 네. 아래 것이 경매하거나 말거나 계속 근저는 살아가다가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그때 이제 채무가 확정되면서 부종성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신청 시 부종성이 시작되지 않고 대금을 다 완납해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면서 부종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니은도 볼까요? 피담보채권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근 떨어지면서 저당권으로 전환되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저당 나오게 되면 몇 가지 판례 가지고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 만약에 최고의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 때? 최고의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채무자는 지 빚이니까 다 갚아야 되겠지. 네. 물상 보증인도 자신의 빚이 아니죠. 네. 최고액만 갚으면 되겠지. 제3취득자도 자신의 빚이 아니지. 네. 최고의 그러니까 힘들면 이렇게 기억해요. 아, 내 빚 아니면 어디까지? 최고의 지 빚이면, 자신의 빚이면 다 갚아야 되겠지 뭐. 그래서 근저당. 네,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 약관은 신경 쓰지 마시고 272페이지 가셔서 계약 분류 들어갑니다. 계약 분류. 자, 계약 분류는 여러분들 563조 조문 가지고 한 적 있을 텐데, 그죠? 계약 분류. 자, 민법 전에 있다 없다 가지고 전전. 뭐다? 전형과 비전형 두 가지가 있죠. 15가지 전형계약 얘기해 보세요. 네, 증조, 할배, 매학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 맞이하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게 증이죠. 증여. 그러니까 증여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15가지 전형 계약 가지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563조 매매 계약을 풀어보니까 일방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이쪽이 재산권 판단은 뭐를 하고 약정을 하고 을은 뭔다 그러면 산다는 약정을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네? 혹시 한 장짜리 갖고 계세요? 맨 위에 주문 보세요. 채권 들어가 있는 563조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 있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계약 분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문에 있다는 것은 민법 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란다? 전 있으면 무슨 계약? 전에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전형, 비전형이란 말을 여기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물건은 비전형 물건은 만들어내면 안 되죠. 네. 밑에 8개 1, 2, 3, 4, 5, 6, 7, 8 점소, 지지전, 유질죠. 전형 물건이죠. 네. 비전형 물건 만들어내면 안 돼요. 네. 등기와 연관이기 때문에 등기에다가 아무거나 기재하면 안 되잖아. 전형 물건만 있지 비전형 물건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걸 물건 법정주의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계약법은 전형 계약도 있지만 무슨 계약도? 비전형이야.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 자, 그럼 매매는 이쪽에 들어가겠네. 네. 네. 전형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정 들어가죠. 네. 조문에 있으니까 전형이고 약정 끝났죠. 네. 자, 여러분 그 약정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매매는 일방이 상대방 대산권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만약에 조문을 그 약정을 빼고 만들었으면 요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으로 끝나는 계약을 뭐라 한다? 낙성. 왜 낙성일까? 청락, 승낙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낙성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약정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뭘 줘야지 계약이 성립하면 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조문 만들 때 약정 2개를 빼고 만약에 조문이 만들어졌으면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헷갈리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생긴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로 넘어간다? 자, 이제 효력이 생긴다. 이제 이쪽으로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갑은 뭐 달라? 이거 반대 거. 뭐 달라?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달라를 고친 말이 대금 채권이다 하면 되지 있죠. 갑의 대금 채권 발생하고 을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죠. 이 채권 취득은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을의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처음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 각자 채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처음 취득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은 채무로 되는 거죠. 갑의 권리는 을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법에서 갑은 돈 가지고 놀면 채권자, 재산권 가지고 놀면 채무자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매도인은 채권자지. 왜 채권자야? 살면서 맨날 돈에 전부 다 딱 잡혀 있잖아요. 돈 부족해도 건강하면 되잖아요. 돈도 있고 건강하면 좋은데 세상은 다 만족을 못 시켜. 내가 머리 쓰는 만큼 상대방도 머리 쓸까 안 쓸까? 다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한 거 기준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없는 거 가지고 거기다 내가 공부 안 한 것 가지고 자꾸 신경 쓰면 내가 알고 있는 2개, 3개도 날라가. 10개를 공부했는데 오늘 목표가 10개인데 3개밖에 공부를 못했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다 초점을 둬? 10개 기준 잡고 공부했는데 종이했는데 3개밖에 못했어. 그럼 기준이 몇 개였는데? 3개밖에 못했으니까 못한 7개에 대한 거기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야. 에이씨, 역시 나는 잘 안 되나 봐. 알고 있는 3개도 재미가 없어. 알고 있는 3개도 내팽개쳐버리는 거야. 그 목표를 몇 개로 잡는 게 좋아? 아니, 하나로 잡어.
하나 했는데 3개 있으면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슈퍼야, 슈퍼.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놀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한 거에서 시험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에서 나올 거야. 거기다 집중을 계속 하면 옆에 게 이게 번져 나온단 말이야.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갑의 채권은 뭐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2가지란 말이야. 돈도 있고 뭐도 있다. 재산권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은 모이면서 대금 채권자이면서 재산권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대금 채무자이면서 재산권 채권자가 되는 거야. 그거 깨닫는데 6개월 걸려.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거든.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잖아. 그 사람이 한 생각에 빠지면은 못 행하는 거예요. 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건드려줘야 돼. 정신 차리라고. 깨가지고 뭐야? 아니지.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픈 거 있으면 자꾸 자랑하라고 그러지. 왜? 그러면 누가 옆에서 야 어느 병원이 좋더라 이게 좋더라 해가지고 얘기해 주잖아. 그 정보 가서 받는 건데 말 안 하면 뭐야? 모르잖아. 그래서 자꾸 말을 해요. 그럼 상대방 나를 인식한다 안 한다? 인식해요. 그래서 가끔 얘기 뭐라 하면 한번 가끔 개지랄 떨어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를 싸우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은 조금 조심한다 안 한다? 그래서 특히 시장에서 싸우면 아주 대판 싸움 나지. 가끔 시장 가서 보면 한 50대 된 아주머니가 이만한 놈하고 막 싸워. 못 때리지 절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냥 소리를 바락 거기서 이미 갔는데도 거기서 앉아가지고 한 10분 더 막 떠드는 거야. 그게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영역 표시? 아니 앞으로 나 건들면 이러니까 건들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 안 건드려. 건드려도 슬슬 건드려. 근데 매일 그냥 예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중개업할 때도 누가 나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이거 딱 해서 지금 중개하는 내가 가끔 뺏어가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생각해. 평화로 갈 건지 싸울 건지를 선택해가 평화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먹고 잘 살아. 근데 아니시다 싶어 싸워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 동네 떠나갈 듯이 가서 아작을 내는 거야. 설령 내가 깨지더라도.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소문나가지고 야 제 물건은 뭐 하지 말아라. 하려다가도 아니 그런 게 필요해 안 해요? 똑같아요. 국가 간에도 가끔 화를 낼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래야지 이게 적응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예스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하나만 보지 말고 양쪽 보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좁은 세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넓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아시겠어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중개사 공부하다 보니까 8년의 세월이 흘렀어. 와. 그럴 수도 있어. 그거 뭐라는지 아세요?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무슨 아니죠.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무슨 방통대도 갈 거. 아니 8년이면 거기 가서 학위 2개 정도 따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면서도 더 공부하고 싶으면요 자기 세계를 넓히세요. 여기 시설이 좋잖아. 공부하고 싶은 공부에 가서 참석해서 공부하고 자꾸 하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한성에 몰입되지 말고 뭐 누구 때문에 안 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자꾸 뭐 한다? 하세요. 그럼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시세요? 네. 그래서 합격을 해야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올해. 채무. 자 무가 2개 나왔죠? 무가 2개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 그러니까 요건 뭐고요? 양약이고, 예? 요건 따서 뭐다? 무가 나왔죠. 그래서 뭐다? 예? 용 2마리가 쌍용이면 무 2마리는 쌍무지 뭐. 쌍무 반대말은 뭐다? 한쪽 편.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네. 그 채무 이행하는 것을 마이너스 플러스 시키잖아요. 내 재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 채무 이행을 뭐라 한다? 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 이쪽도?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출출 두 개 나왔죠? 이때 이 말이 제일 힘들어. 출출. 네, 출출을 뭐라 한다? 출연을. 네, 유상보다 무상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이쪽이죠? 네. 연습하란 말이에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구조가 다 똑같아. 갑불 A 약정, B 약정, 효력이 생긴다. 무, 출출 똑같아. 네. 매매교환 임대차는 비전형이다. 틀리죠? 네. 비전형 아니다. 맞지? 네. 이거로 전형이다지. 네. 그 다음에 약정이니까 매매교환 임대차는 요물이다 그러면 틀리지. 요물 아니다. 이거로 낙성이다. 같지? 네. 낙성이다. 맞죠? 네. 낙성 아니다. 틀리지. 네. 문장이 4개가 나오지. 네. 그러면 뭐뭐가 나오니까 매매교환 임대차는 편무이다 그러면 틀리지. 네. 편무 아니다. 맞지. 네. 쌍무이다. 맞지. 네. 쌍무 아니다. 틀리지. 네. 쭉 내려가는 게 뭐다? 출출. 그게 뭐다? 유상, 무상.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는 무상 아니고 유상. 그러면 이제 이걸 책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계약 분류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계약 분류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 순서대로 계약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근데 책은 전형, 비전형은 없지. 네. 그죠? 다행스럽게 여기 낙성부터 나왔네. 그죠? 약정, 낙성. 실제로 주고받으면 요물. 그래서 거기 요물계약의 대표가 뭐가 있을까? 네, 거기 해약금 계약 있죠. 또는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약정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 일부 지급했을 때 성립하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 줘야지 성립하지요. 그래야지 해약금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입니다. 다음 쭉 가다가 끝에 현상 광고 나오죠? 현상 광고는 전형의 대표죠. 현상 광고는 전형 계약에서 요물 계약 딱 하나가 현상 광고예요. 그래서 제가 15가지 전형 계약 중에서 다른 계약들은 전부 다 한 글자씩 땄는데 현상 광고는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야, 현상 광고는 아가 아니고 비밀 아시죠? 요거. 짝대기 2개. 여기 요거요. 그래서 뭐다? 요물. 작년도 이게 나왔어요.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입니다. 아셨어요? 다음 쌍무하고 편무 나옵니다. 그죠? 뭐뭐 얘기하는 거죠? 현상 광고는 쌍무다, 편무다. 짝대기 2개 편. 밑에 유상이다, 무상이다. 짝대기 2개. 그래서 현상 광고는 뭐예요? 낙이 아니고 요물이고, 아가 아니고 편무고, 무가 아니고 뭐다? 유상계약이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273페이지 효력의 2번 니은 있죠? 쌍무는 모두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죠. 유상계약이 쌍무한테 사랑 고백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이거예요. 유상계약 안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쌍무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이 쌍무는
아닙니다. 이게 현상 광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상 광고는 네? 편무이지만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계약. 유상계약.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약 분류 가지고 절대 틀리지 말 것. 그리고 계약법이 순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지우지 마세요.